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26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법이 유효하다. 과정은 위법하지만 결과적으로 무효가 아니다. 이런 결정을 내렸고, 그 쟁점 외에 또 하나의 쟁점이 있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단독으로, 그러니까 검사만이 가지고 있느냐는 게 헌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또 하나의 쟁점이었는데, 이 문제도 각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예 그런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할 자격이 없다. 뭐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물론 5대4입니다. 5대4. 이 사안은 헌법재판소에서 과반으로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5대4. 단 한 사람 차이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헌법적 근거가 있다는 사람이 4명, 없다는 사람이 5명, 이런 겁니다. 아슬아슬한 차이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에 얘기한 검수완박법이 위법하다 하는 거는 국민의힘이 주도했던 거고, 뒤에 검찰 수사권이 헌법에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는 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도했던 것이기 때문에 요 두 번째 사안에 대해서 각하가 내려지니까 이제 민주당이 한 장관이 책임져라 이렇게 나오는 측면이 있는 거죠. 물론 검수완박법에 대한 그 비판도 한동훈 장관이 주도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그 서용주 상근 부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헌재 결정의 핵심은 검찰 수사권과 소추권이 헌법상 검찰의 독점 조건안이 아니고 국회 입법사항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한 장관은 절차적 흠결 등을 핑계 삼아서 헌재 결정을 부정하고 있다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일각에서 또 탄핵 얘기가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죠. 헌재 결정에서 민영배 의원이 꼼수 탈당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또는 소수당의 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이것도 뭐 사실이죠. 헌재가 국회법을 위반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콕 집어서 판결을 했는데 왜 법무장관 탄핵인가? 뻔뻔함이 탈우주급인 민주당이긴 하지만 창피하지도 않느냐? 또 이렇게 반격에 나섰고, 근데 실제 그럼 누가 그렇게 탄핵 얘기를 하고 있느냐? 철험의 멤버들이죠. 민주당의 황운하 의원 3월 24일 BBS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권 분립을 부정하는 이러한 국무위원의 행동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우선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는 것이 도리다. 사퇴를 거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예컨대 탄핵 추진이라는 것이 검토될 수 있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민주당 일각의 탄핵 얘기가 나오니까 또 기자들이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한동훈 장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입버릇처럼 탄핵을 말해왔다.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임하겠다. 이렇게 반박을 했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민주당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언제 거론했는가? 왜냐하면 제 기억에도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봤더니 첫 번째, 우선 작년 5월 17일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을 했습니다. 대통령 취임한 지 일주일 만에 법무장관이 취임을 한 거죠. 굉장히 빨랐던 거죠. 그런데 취임 90일도 안 돼서, 90일도 안 돼서, 취임 한 90일 좀 넘었군요. 8월 12일에, 90일도 안 됐네요. 8월 12일에 탄핵 얘기가 벌써 나왔습니다. 취임 석 달도 안 돼서 탄핵 얘기가 나온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검수완박법에 따라서 검찰의 수사권이 부패와 경제로 줄어드니까 그 부패범죄는 어떤 걸 부패범죄라고 하고 경제범죄는 어떤 걸 경제범죄라고 하느냐 하는 걸 시행령으로 정했는데, 거기서 검수완박법이 이렇게 제한해 놓은 거를 시행령으로서 약간 늘려놓은 거죠. 예를 들어서 같은 부패범죄라도 뭐 공직선거법상 뭐 뇌물 이런 거, 이거는 선거법 범죄냐 뇌물 범죄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직권남용, 이런 부분도 이 직권남용이 공직자 범죄냐 아니면
부패범죄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될 수, 또는 경제범죄냐,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상세하게, 과거 같으면 직권남용은 그 공직자 범죄 그냥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부패범죄 뭐 이런 걸로 이제 재분류를 해 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또 우연이다 이래서 또 탄핵령, 이거는 거의 한 달을 갔습니다. 작년 8월부터 9월까지 한 달도 넘었습니다. 한 달 내내 민주당 이제 철험의 의원 강경파 이 사람들이 주도를 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탄핵 얘기를 하고, 근데 결국 법무부 장관 탄핵안은 국회에 올라가지도 않았죠. 한 달 내내 얘기했는데. 이때도 헌정 질서 유린이다, 쿠데타다 뭐 이런 얘기. 김용민 의원 뭐 보니까 8월 24일 날 해임 건의를 넘어서서 탄핵으로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서영교 최고위원 8월 29일에 국회가 가진 기본권이 탄핵인데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국회도 무능하게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한 달 내내 한동훈 장관 탄핵론을 얘기하면서 그러나 실제 꺼내지 못했다. 뿐만 아니고 개딸들이라는 이 네티즌들도 그 민주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인터넷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그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건 한동훈 탄핵이다 그러면서 그 현수막을 걸려고 모금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현수막 걸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제 모금하고서 어떻게 했는지. 10월 10일에 가면 김의겸 대변인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이때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미국 출장이 민주당 인사들 연루 의혹이 제기된 대북 코인 관련 수사를 위한 목적이었다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미국 출장을 갔는데 그게 민주당 의원들 뭐 뒷조사하기 위해서 간 거다, 이런 본인의 일방적인 내피셜로 지금 공세를 펴다가 탄핵 얘기까지 꺼냈는데 실제 탄핵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쉼 없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석 달도 되기 전부터 지금까지 쉼도 없이 탄핵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왜 이렇게 탄핵 얘기냐? 물론 감정적인 거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실세다 그러니까 그 실세를 무너뜨리면 윤석열 정부도 무너질 것이다, 뭐 이런 감정적인 이유. 그 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의 이런저런 공세에 대해서 전혀 굽히지 않고 대응하는 데 대한 괘씸죄 뭐 이런 것들. 거기에 또 하나가 있을 겁니다. 바로 이번에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탄핵 얘기를 또 꺼내는 건데,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번에 그 우리가 알고 있듯이 헌법재판소는 9명이죠. 근데 그 9명이 지금 이 시점에 3월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 3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1명. 이 사람은 이선혜 재판관인데 3월 말에 임기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2명. 민주당이 지명한 사람이 1명.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전신이죠, 1명. 그 다음에 바른미래당이 지명한 사람이 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보수 진보 이렇게 얘기하면 보수가 3명, 진보가 6명. 헌재 결정은 탄핵 같은 경우에는 6명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헌재는 든든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만 가지고서 일단 5명이 확보가 되고, 그리고 만약에 3월에 이선혜 재판관 그만두면 그 자리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또 지명하거든요. 대법원장 몫이니까. 그렇게 되면 6대3이 됩니다. 확실하게 6대3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5월, 4월이나 이제 인사청문회 거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만약에 된다면 6대3이 되니까 헌재는 자신 있다 이거지. 가면 물론 완벽하게 100% 자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뭐 탄핵이라는 게 헌법과 법률 뭐 이런 데에 위반했을 때 생긴 거니까 이제 이런 점 때문에 자꾸 탄핵 얘기를 꺼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이유가 하나가 되고, 근데 그러면서도 왜 그러면 탄핵 소추를 못 하느냐?
어찌 보면 이게 더 관심이죠. 이렇게 수도 없이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쉼도 없이 한동훈 탄핵 얘기를 했으면서 실제 탄핵 카드를 못 꺼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에는 탄핵이 됐습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지금 헌재로 가 있죠. 그거 아마 뭐 곧 결론이 날 텐데 거기는 했으면서 왜 그보다 훨씬 더 먼저 자주 꺼내들었던 한동훈 탄핵 카드는 못하느냐. 탄핵은 요건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했을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했을 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에는 법률에 위반됐는지 모르겠으나 이제 뭐 헌법 정신이 어떻고 그래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이제 고리를 걸어서 헌법재판소에 했죠.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그 결론을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지만 워낙 그 이념적 그 편향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6명 글쎄 채울 수 있을까요? 헌법과 법률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뭘 위반했죠? 이태원 참사 보고 자체를 늦게 받았는데 그럼 보고 늦게 받았는데 그럼 뭐 신통력을 발휘하라는 얘기인가요? 글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자 그래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런 정도는 아마 뭔가 고리를 걸을 게 있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것도 없습니다. 무슨 헌법에 위반하고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헌법재판소에 한번 결정을 내려주시죠. 라고 한 게 헌법의 위반입니까? 아니면 그게 무슨 법률을 위반한 겁니까? 아니면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시행령 개정은 대통령령입니다. 시행령은. 법무부 장관이 또는 각 부처의 장관이 대통령실하고 상의해서 시행령은 충분히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시행령이 정말 문제가 된다면 그러면 뭐 민주당이나 누가 헌법재판소에 또 권한쟁의 뭐 심판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 제기를 하는 그 자체가 법률 위반이나 헌법 위반은 아니다. 그러니까 딱히 어디에 걸어서 헌법 법률 위반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그리고 했을 경우에 아무리 헌법재판소에 자기 편이 많다고 하지만 과연 민주당의 손을 들어줄까?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만 심지어는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 의원이죠. 이 사람은 지금 이런 한동훈 탄핵 얘기에 대해서 그건 좀 너무 나간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당내에서도 한동훈 탄핵에 대한 공감대가 그렇게 넓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뻔히 아는 한동훈 장관은 아니 뭐 해볼 테면 해보세요. 저 당당히 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제가 찾아보니까 한동훈 장관 말대로 작년 8월 12일 이후 지금까지 민주당은 무슨 입버릇처럼 거의 한동훈 탄핵을 얘기했는데 그 이유 아까 설명했고 근데 입버릇처럼 해놓고서 왜 못하냐?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더 분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일반 뭐 어찌 보면 이 자기네들 지지층 이 사람들만을 바라보고 목소리를 내는 거지 중도층을 바라보고서 지금 하는 얘기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 실체가 입버릇처럼 얘기를 했으면서 실제 한동훈 탄핵가들을 꺼내지 못하는 이 본질적인 민주당 강경파들의 고민 이게 더 분석 대상이 돼야 맞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꾸 현재 이런 식이라면 뭐 앞으로 무슨 계기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계기가 없이 다분히 정치 공세성으로 한동훈 장관 탄핵 얘기를 하면 계속하면 앞으로 그럼 결국 제2의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지나치게 자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론을 민주당이 꺼내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탄핵안을 내지도 못하는 일이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웃음거리가 될 수가 있겠다. 양치기 소년도 이런 양치기 소년이 없죠. 그런 지적을 민주당이 새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